화면에서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교재 페이지는 2-20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어제 날짜로 저장한 2025-0930 본인 성함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열어주실게요. 열었나요? 자, 도형을 그리기 전에 오늘부터 이제 도형을 계속 그려볼 건데, 도형을 그리기 전에, 개체를 그리기 전에 한 가지 좀 팁을 몇 개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키셨나요? 자, 왼쪽에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창이 뜰 거예요. 자, 위에 메뉴 보기 클릭할게요. 보기 클릭.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내선이라고 있죠. 요거 체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중간에 중심선이 없어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요게 다시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내선이 살짝 버그가 있어요, 선생님. 무슨 버그가 있냐면 분명히 체크가 되어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풀었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눈금선이라고 또 있죠. 요 눈금선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격자 무늬로 점선이 들어가요. 이제 학생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켜놓고 일을 못 해가지고 끄는데 크기 가늠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켜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편한 대로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거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요. 자, 도형을 선택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드래그 하는 거, 두 번째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사항을 여러 개를 많이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씌우시면 되고요. 내가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선생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 요거 두 개 한 번에 선택을 할 거거든요.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비어있는데 클릭하시고 컨트롤 A 하시면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모든 개체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A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했나요? 여기 비어있는데 클릭하고 컨트롤 A.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실게요. 자, 그럼 내용 지워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도형을 좀 넣어 볼 건데 위에 메뉴 홈으로 갈게요. 홈 클릭. 홈 눌렀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에 블록 화살표에 첫 번째 줄에 맨 처음 거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이라고 있죠? 그거 클릭해서 여기 적당한 자리에다가 대충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어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도형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파워포인트가 여기 위에랑 왼쪽에 보면 노란 색깔 점 보이시죠? 이게 모양 조절점인데 이 모양 조절점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전혀 다르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고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흰색 점이 크기 조절점이고요. 되도록이면 크기를 조절할 때 무조건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걸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원하는 크기로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위아래에 있는 거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크기를 한 번에 하시고 싶다면 대각선 방향 거를 이용하시되 대신 점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간다? 그럼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글자도 같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화살표에 보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다 있는 이유가 내가 화살표가 돌아가면 얘도 같이 돌아가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얘가 이제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점이 있어요. 자, 여기 흰색 점 회전점인 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15도씩 돌아가고요. 그럴걸? 15도씩 돌아가고요. 파워포인트에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 유지해서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얘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선생님 중심에 딱 맞췄을 때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뜰 거예요. 이 빨간색 점선이 뭐냐면 중심을 딱 맞추거나 아니면 평행을 맞추거나 하고 할 때 뜨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결을 보면 얘가 탁탁탁탁 끊어지는 느낌이 좀 나요. 찰싹 붙는 느낌도 좀 납니다. 도형 그리다 보면. 내가 이걸 좀 빼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요거까지. 자, 백스페이스 하시면 지워지세요. 자, 그러면 도형 그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20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20 페이지에 보면은 어디니? 왼쪽에 1번 있고요. 오른쪽에 2번 ESG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로고 있습니다. 자, 그리실 때는 쉬운 것부터 그리시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3번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른쪽 위에 로고 있죠? 위에 메뉴 삽입 들어갈게요. 삽입 클릭.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픽처 더블 클릭. 아니야, 피아노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로고 그릴 거예요, 3번. 자, 그리고 로고 1번이죠, ABC 주식회사가. 그래서 로고 1번을 클릭하고 삽입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중간에 다음처럼 ABC 주식회사가 그려져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림 형식에서 앞에서 세 번째 색,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회색에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옮겨줄게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살짝만 줄여줄게요. 이거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큰 거 도형을 해볼 거거든요. 피아노 그림 있는 거. 자, 얘는 그림을 넣는 게 아니고 도형을 넣고 그 도형의 색깔 대신에 그림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L 도형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거 클릭하시고, 자, 슬라이드 끝에 그림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위에 꼭지점에다 대고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하단까지 그려줍니다. 꼭 이렇게 반으로 그리실 필요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시험제가 슬라이드의 한쪽 면, 반 정도를 차지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반으로 그리셔도 감점 없으니까 이게 딱 붙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렸으면 위에 세이프 형식에 왼쪽에 도형 채우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에 보면 그림이라고 있죠. 그림을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이라는 창 하나 뜨죠? 여기에서 파일에서를 클릭을 해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2가 지금 들어가져 있잖아요. 피아노 그림. 그림 2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요. 자, 교재 2-20 페이지에 보면 1번 세부 조건에 아래쪽에 있어요. 1번 세부 조건에 도형 편지, 도형의 그림 채우기, 투명도 50%라는 조건이 있어요. 아래. 얘가 그 출력 형태를 보면 뿌옇잖아요. 투명도 50%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다음처럼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이라는 창이 떠요. 자, 이때 선생님 저는 우클릭을 했더니 여기로 이동이라고 떠요. 이거는 우클릭을 좀 오래 눌러서 그렇거든요.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클릭 하시면 창이 바뀌실 거예요. 자,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 클릭해 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서식에 도형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있죠? 요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채우기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여기 투명도 있죠? 요거를 50%로 바꿔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왼쪽에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형 효과 클릭.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거 5포인트예요. 자, 이거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이 거기 2-20 페이지에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있죠. 투명도 50%랑 5포인트는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외곽에 선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도형을 그리고 나면 윤곽선 없음을 해요. 도형에 선 없음이 있어서. 근데 1번 슬라이드는 선 없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이 안 보인다고 내가 별도로 선 없음을 넣으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넣어서 선이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선이 있는 거다 보니까 별도로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슬라이드마다 선이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대신 선이 있는 놈, 선이 없는 놈 슬라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에 ESG라고 써져 있는 워드 아트를 삽입을 시켜줄 거예요. 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9번째 워드 아트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검정 텍스트 1 그림자 요거 클릭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ESG를 바로 써줄게요. 참고로 영어가 이렇게 짧게 써지지는 않습니다. 블록 잡으면 안 되고요? 클릭을 하셨으면 블럭을 잡고 지우셔요. 블럭이 잡혀있기 때문에 바로 쓰시면 되는데 블럭 잡고 지우세요. 선생님 얘가 삽입을 해서 워드아트를 넣죠. 그럼 블럭이 잡혀있어. 그냥 쓰면 돼. 네. 자, ESC를 지금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워드아트 삽입 조건 2번을 넣어줄 거거든요. 변환 삼각형 위로 삼각형이 있고요. 글꼴 굴림 굵게.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 있어요. 문제에. 자, 그래서 얘를 2번부터 두 번째 조건부터 글꼴 굴림 굵게부터 할 거예요. 블럭을 잡아줍니다. 글자에다가. 더블 클릭하듯이 글자에다가 3번을 빠르게 하시면 전체 블럭이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메뉴 홈으로 가서 글꼴 뭘로 해달래요? 굴림. 그 다음에 굵게 넣어줍니다. 넣었나요? 자, 우리가 워드아트에서 첫 번째 워드아트 스타일을 넣어줬잖아요. 얘가 그림자가 들어가져 있는 워드아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글꼴에 봤을 때 다음처럼 그림자가 들어가져 있어요. 얘를 반대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빼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조건을 해볼 건데 변환이랑 텍스트 반사 2분의 1을 할 거거든요.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텍스트 효과가 있어요. 있나요? 이게 도형 효과도 있고 텍스트 효과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글씨 읽어주고 눌러주세요. 자, 텍스트 효과를 누르면 맨 아래 변환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이 변환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에 보면 모양과 휘기가 나오는데 모양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 휘기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휘기에서 삼각형 위로를 찾아줄 거거든요. 휘기의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거가 삼각형 위로예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삐죽해집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위에서 두 번째 반사. 자, 반사에 보면 반사 병형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거는 근접 반사고요. 앞에 보세요. 첫 번째 거 근접 반사고 두 번째 거 2분의 1 반사고요. 세 번째 거 전체 반사입니다. 자, 이때 바로 다음 줄이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2분의 1 4포인트 오프셋, 그리고 전체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에요. 요 두 번째 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순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접, 2분의 1, 전체 반사. 그럼 문제에서는 2분의 1 반사의 4포인트 오프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중앙에 있는 거겠네요.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반사가 생기게 됩니다. 반사된 글씨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로 요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때 우리 아까 글꼴을 바꿀 때요, 선생님. 글꼴을 바꿀 때 글자 크기는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텍스트 효과 중에 변환을 넣어주면 크기 조절점으로 글자 크기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렇게 늘려서 크게 키워줄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줄 건데요. 이동을 할 때는 요 크기 조절점과 크기 조절점 선 있죠? 예,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선에다가 올려놓고 마우스가 위아래 화살표가 됐을 때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40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죠, 이거?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선생님. 오른쪽에 요거 뜨는 창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X 눌러서 꺼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X 눌러서 꺼주세요. 자, 파워포인트 다시 열어주셨나요? 자, 교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 볼 거냐면 1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제 안 했죠? 표지 디자인. 헷갈려. 자, 교재 페이지 2-173 폈나요? 자, 그 다음에 최신 유형 기출문제 1회 열어줄게요. 열어주셨나요? 자, 왼쪽에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고,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할 거라 컨트롤 A 눌러줄게요. 했나요? 그 다음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먼저 그려줄 건데 이번에는 순서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한 세트씩 그리기만 한다면 순서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큰 것부터 해볼게요. 이번에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사다리꼴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사다리꼴 클릭하시고 얘가 위에가 좀 비어 있어도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슬라이드 꼭지점에다 대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걸 사각형으로 바꿔서 상상을 하시긴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왼쪽에 도형 채우기, 아래에서 세 번째 그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거가 뭐냐면 삽입에 가서 그림 꺼내는 거. 색깔 대신에 그림을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꾸 삽입에 가서 그림을 꺼내십니다. 그 실수 진짜 많이 하세요. 자, 세이프 형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파일에서 클릭. 자, 그러면 창 뜨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해서 얘 타자 쓰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그림 1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삽입을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서식이라는 창 뜨면 채우기 및 선 클릭 했나요? 그 다음에 채우기 클릭, 그리고 투명도 몇 프로죠? 50%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효과, 아래에서 세 번째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세 번째인 5포인트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로고 먼저 넣을게요.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 2번 선택하고 삽입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세 번째 색, 아래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리고 회색에다가 클릭하고, 그러면 투명색으로 바뀌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준 뒤에 오른쪽 위로 옮길게요. 옮기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자, 이제 메뉴 삽입 클릭.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9번째 워드 아트. 그 다음 첫 번째 거 채우기 검정 텍스트 색 1 그림자 요거 선택해서 넣어줄게요. 다른 거 넣으시면 빼는 게 너무 많아서 꼭 요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 적으십시오라고 나오면 바로 써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쓰시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전체 블럭을 잡아주시고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아니지? 홈에 가서 글꼴 도둠에 굵게 넣어줄게요. 네. 잠깐만요. 좀 뺐죠? 자, 그림자 빼주시고 위에 세이프 형식에 가서 오른쪽에 텍스트 효과 클릭하시고 맨 아래 변환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휘기에 갈매기형 수장을 넣어달래요. 여기 휘기에 갈매기형 수장이 요거 5번째일 겁니다. 얘가 그 휘기 종류가요. 요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나오고요. 아니면은 요 아래쪽 있죠. 이렇게 많이 꺾이는 종류는 안 나오고 요 아래쪽에 기울기 위로 아래 이게 있어요. 얘네들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치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요 5번째 거 갈매기형 수장 위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들어갔죠? 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고 했나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줄게요. 이 정도? 위치는 여기 크기 조절점 사이에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뒤에 거 크기를 살짝 늘렸어요. 그러면 비슷하길래.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얘가 이제 N까지 그림이 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늘리고 싶다면 클릭을 하고 얘를 늘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해도 감점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최신 유형 기출문제 1회 이거 풀어봤고요. 그렇네. 죄송합니다. 자, 위에 메뉴 셀프 형식에서 텍스트 효과, 반사 어떤 거 넣자고 돼 있어요? 전체 반사, 4포인트, 오프셋. 네. 그러면 요게 근접 반사, 요게 2분의 1, 요게 전체 반사. 그거의 두 번째 줄. 그게 4포인트. 마지막 건 참고로 8포인트입니다. 자, 4포인트 오프셋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글자 생기나요? 여기까지 하면 끝. 자, 요거는 저장을 하고요, 선생님. 어제 저희 2회 풀었었죠? 그거 2회 열어서 혼자 한번 해보십니다. 교재 페이지는 177페이지세요.